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허리를 숙여 사과했지만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 불분명했습니다. 한겨레 권태호 기자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보면 윤석열이 어제 회견과 관련해 사전에 참모들과 논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했다면 윤석열 본인 전화기 문자를 보며 김건희가 답장한다라는 말을 못하게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결국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내를 지키겠다는 뜻이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김건희가 V0로 등극한 어제였습니다. 한겨레 동아일보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듯 황제 조사와 부실 수사의 결과였습니다. 4년 넘게 털었다고 했는데 실은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서 했다고 거짓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했던 특검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고 여기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 것입니다. 여당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친한동훈계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준이하다, 참담하다, 하늘이 노랗다,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한탄이 쏟아졌습니다. 친윤석열계의 반응은 정반대인데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진솔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두문불출 중입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간동훈이라는 별명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녹취 폭로를 예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패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잡은 고기로 여겼던 무슬림과 흑인 유권자층의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뿐입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서민 노동자 계층의 민심 이반이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노동자를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과도한 PC, 즉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는 바람에 백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같은 것이 PC주의입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콘텐츠 랩 부문장의 칼럼입니다. 삼성이 망할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삼성이 과연 망할 것인가? 이런 주제라 하겠습니다. 삼성은 위기입니다.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내리막길인데요. 회장이 되고 2016년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로 엮였는데 그때부터 더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떡볶이 먹고 쉿 하던 부산 어묵쇼는 삼성 내부에서조차 저럴 때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재벌 중심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수직화된 하청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삼성이 하향세를 그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다뤘는데요. 그렇다고 삼성이 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법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삼성의 위기를 한국 경제 전체 위기로 동일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것입니다. 인천 강화군이 난립니다. 북한의 대남방송 때문인데요.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노래도 아니고 이상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기계소리, 쇠소리, 짐승소리, 귀신소리 등으로 표현했는데 그 말대로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소음입니다. 한겨레가 데시벨을 측정해보니까 방송이 꺼졌을 때 36에 불과하던 데시벨은 방송이 켜지면 소방차 사이렌 수준인 최대 95까지 올라갑니다. 주민들은 남과 북이 모두 방송, 전단, 오물 풍선 등 적대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